보면은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족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구분구족법이라는 방법은 잘게 쪼개서 누적해서 지금 더하겠다는 얘기거든. 아직까지도 안 켜졌네.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값을 구할 때 구분구족법이라는 방법은 도형을 잘게 쪼개가지고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기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고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을 통해서 구하겠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오이 같은 거야. 임의의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런 식의 도형을 n개 만든다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잘라가지고 n개 도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 부피까지 중에서 n번째 거의 부피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부피의 값을 시그마를 통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통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만 해볼까? 어떤 의미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밑변의 값은 a, 높이의 값은 h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변 값은 a고 높이의 값은 h인데 이 도형의 넓이의 값을 구분구족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전체 넓이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전체 높이의 값을 n등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n개를 쪼갤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게 지금 n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는 k번째 겁니다. 얘는 첫 번째 거고요. 얘는 n번째 겁니다. k번째 거의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그마 값을 계산하고 극한값을 구함으로써 전체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k번째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k번째 넓이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여기는 이 띠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밑변 길이 누군데? 높이는 몇인데? n등분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높이의 값은 n분의 h인가요? 밑변 값은 누군데? 그럼 제일 첫 번째 여기 몇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였다며? 네. 여기가 1대 a여서 1대 n이구나. 1대 n이어서 n분의 a. 여기 밑변값은 n분의 a. 두 번째 밑변값은 누구지? n분의 2a. 이번에 2대 n이니까 그럼 이건 k 대 n이어서 여기 길이의 값은 n분의 ak. 첫 번째 건 n분의 a, n분의 2a, n분의 3a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띠의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나? 띠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여기 윗변 길이는 누군데? 야, 그런데 이렇게 구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극한값으로 구할 거라고 한다면 사다리꼴 넓이의 값을 누적해서 구하나 사다리꼴 좀 확장해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값으로 구하나 어차피 이 짜투리만큼 있잖아요. 짜투리만큼. 이 짜투리만큼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짜투리만큼은 아주 미세한 넓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짜투리만큼의 넓이를 무시한 채로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건 좀 불편하니까 약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이야. 그럼 내가 윗변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럼 직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넓이의 값이 누구죠? 이거라고요? 이게 넓이? 그런데 이것들을 몇 개 모으자고요? k의 값이 1일 때부터 n개를 모으겠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모으는 거는 지금 사다리꼴 같은 넓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 넓이를 모으는 거네요. 직사각형 이 넓이의 값을 누적해서 모으게 되면은 이 넓이의 값은 삼각형 넓이보다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n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개념은 n등분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등분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엄청 많은 등분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오차들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랑 약간 오차가 발생할 건데 이런 넓이의 값은 거의 근소한 값이 되겠네요. 그 말 납득되시나요? 그렇다면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만 달아주면은 확인해 봅시다. 극한값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k랑 무관한 녀석은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남은 녀석의 값은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k죠. 그 값이 누군데? 시그마 값이 2분의 nn 플러스 1인가요? 네. 따라서 2차항분의 2차항이니까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가 나오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구분 구족법으로 구한다고 할 겁니다. 잘개 쪽에서 n개의 넓이 합이나 n개의 부피 합의 값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만 달아줌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110번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치과 갔다 왔는데 입술에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발음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다. 그래요? 지금 마취가 아직 안 풀렸어. 잇몸 치료했는데 너무 아프더라. 마취 주사를 한 10방 찔러가지고 주사를 놨거든? 주사바늘 잇몸에다가 10발 찔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까. 의사가 쿡쿡쿡 찔러가지고 계속 주사에 걸리는데 야, 이 좀 잘 닦아야지. 담배를 끊어야 되나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다 오늘. 그러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내가 치과 나가자마자 담배 안 피워. 좀 이따 피고 왔어. 자, 우리는 지금 포물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넓이의 값을 구분구족법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시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정적분의 정의로 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분구족법으로 푸세요 또는 정적분의 정의로 푸세요는 지금 풀려는 풀이 방법대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이 지금 x의 값 1인 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내가 필요한 넓이의 값은 여기 요 포물선과 x축과 x는 1 사이의 넓이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첫 번째 바깥쪽에다가 사각형을 만들 생각입니다. n등분을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지금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은 n번째 사각형입니다. 그럼 중간에 이 사각형은 k번째 사각형입니다. 그럼 여기는 눈금이 n분의 1일까요? 네. 이 점이 누구죠? 이건 n분의 n이니까 1인 거죠? 네. 그 중에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k번째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k번째 거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n분의 k를 포물선에 대입할 거죠? 네. 포물선의 x의 제곱이니까 높이의 값은? 네. 그럼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n분의 k에 거기다가 시그마를 달아주게 되면은 이 시그마 값은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둘러싸인 넓이보다 좀 더 큰 건가? 네.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0부터 1까지 x의 제곱 d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우리가 구하는 넓이보다 큰 것 같습니다. 큰 이유는 요만큼의 오차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인가요? 네.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 뭘 달겠다고요? 리미트를 달아주면 정적분의 값이랑 같아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했더니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n 3승? 네. k 3승 공식이 뭐였죠? 이번에 아닐걸요? 그건 k 제곱일걸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죠. 왕제곱. 야, 근데 뭔가 이상하다. 차수가 안 맞다. n분의 k 제곱 n분의 k가 아니구나. 여기 눈금이 n분의 k 였던 거지 밑변 길이의 값이 n분의 k가 아니었네. 네. 그럼 넓이의 값은 여기 아니구만. 요게 우리가 구하는 값인가? 그렇죠. 네. 그럼 n 3승이 앞으로 나오고 남은 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인가요? 이제 대입했더니 이게 6분의요? 네.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네.
네, 최고점 계수 6분의 2여서 3분의 1이 극한값이네요. 정적분으로 확인해 봐도 똑같은 값인 거 맞죠? 네. 3분의 x에 삼성한테 1 대비했더니 3분의 1 맞죠? 네. 지금 했던 풀이 방법이 얘가 지금 뭘로 푼 거라고요? 구분구조법 또는 정적분의 정의로 푼 겁니다.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는 알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처음에 하고 났을 때 도함수의 정의 대답 못했는데 성민 도함수의 정의가 뭔지 얘기해 볼래요? 위치가 G 플러스 H 마이너스 마지막에 아쉽습니다. 마지막이 뭐죠? 이거 좀 잘못했는데 마지막 fx 아닌가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fx? 맞아요? 네. 자, 선생님 오늘은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정적분의 정의는 좀 괴롭습니다. 그려야 될 것도 많고 눈금을 잘 그리면 좋은데 분필로 그리면 좀 잘 그리는데 이게 지금 모니터 화면이 미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는 fx의 값은 위로 블록인 녀석을 그렸습니다. 위로 블록인 녀석을 그렸고요. 알고 싶은 거는 A에서부터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물론 그 면적의 값이면 X축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이면은 이게 면적인 거죠. 그런데 이 면적의 값을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A하고 B 사이를 n등분해 가지고 이렇게 그릴 생각입니다. 밑변 길이 한 칸 한 칸은 내가 지금 n등분했다고 얘기했잖아. 한 칸 한 칸의 길이는 몇이죠? 분배분이니까요. n분의 B 잠깐만. n분의 b 마이너스 B a죠? 마이너스 A. 네, 여기 한 칸 한 칸 간격은 n분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거부터 두 번째 거, n번째 걸 그렸고요. 지금 그리는 도형은 k번째 도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k번째 도형을 그렸으면 여기 눈곱이 누구죠?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인가? 한 칸 한 칸이 n분의 b 마이너스 a라면 a에서 n분의 b 마이너스 a만큼 한 칸 같습니다. 네. 이 점 좌표는 누구죠? a 플러스 n분의 여기다 도비하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k번째 사각형, n번째 사각형입니다. 이 점 좌표는 누구죠? K만. 네, n분의 b-a씩 k1 간 눈금인 거죠? 그러면 높이의 값은 누구야? 높이의 값은 fx 대입한 거? 네. 그게 누군데요? 이거라고요? 플러스 밑변 길이의 값은 요게 밑변이 아니네. 이건 이 점의 좌표네. 그렇죠. 밑변 길이의 값은 누군데요? B 마이너스. 그 n분의 b-a라고요? 그럼 직사각형 k번째 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달아주고 시그마 달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지금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높이의 값이 f, a 플러스 n분의 b-a k라고요? 네. 밑변의 길이의 값은 n분의 B 마이너스. b-a. 여기다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달아주게 되면 이 값은 직사각형 넓이 합이죠? 네. 지금 이 값이 큰 거야? 정적분의 값이 큰 거야? 그 상황값이 큰 정도. 왼쪽에 있는 값이 정적분보다 큰가요? 근데 등호가 성립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리미트 맞춰야 돼. 네. 리미트를 달면은 직사각형들이 폭이 좁아지나? 직사각형들의 가로 폭이 좁아지면 오차가 적어져. 네, 위에 있는 요 튀어나온 부분의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면적의 값은 정적분의 값이랑 가까워지겠네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사각형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그린 사각형은 바깥쪽에 그린 거고요. 이번에는 안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각형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왼쪽에 있는 눈금을 기준으로 함수값을 잡은 다음에 높이의 값을 결정한 K번째 것도 지금 왼쪽 눈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넓이의 값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게 높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K번째 사각형 높이? 네. 밑변기는 안 달라지지? 네. 달라진 건 지금 뭐가 달라지는데? 높이. 높이의 값이 이점 좌표를 가지고 결정하니까 네. 이점 좌표는 누군데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네. 마이너스 한 칸 왼쪽에 있는 거라서 높이의 값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대입한 높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F 네, F한테 대입한 함수값이라고요? K 플러스 A K 마이너스 그럼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K값 1부터 N까지 높이의 값은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A 높이인가? 네. 밑변값은? 평가분의 네, 밑변값 N분의 B-A가 밑변값이네. 대소관계는 지금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는 정적분보다 작나? 네. 리미트를 달아주면 동화 성립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림은 어디로 블록이라고요? 이러고 네, 위로 블록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라면 파란색으로 그렸던 사각형의 넓이보다는 빨간색으로 그리는 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지 않을까요? 네.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은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기준으로 그리는 건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요. 증가함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다. 증가함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린 녀석의 값이 넓이가 항상 더 큰 건가? 네. 오른쪽 눈금을 기준으로 넓이의 값을 표현했을 때는 넓이의 값이 항상 큰 겁니다. 증가함수였을 때는. 하지만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감소한 함수라고 한다면 파란색처럼 오른쪽 눈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래쪽에 있는 건가? 네. 내 말 좀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기준으로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 넓이의 값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왼쪽 눈금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이번엔 넓이가 더 커지는 건가요? 네.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증가함수일 때는 대소관계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대소관계가 부동 방향으로 바꿔지겠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손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약간 손을 좀 보겠습니다. K-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K라고 치환하고 싶습니다. 뭐 구태 치환 안 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치환해 놓으니까 K-1의 값을 K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럼 시그마의 값을 좀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건 1을 갖다 대입한 게 K-는 빵인데 얘는 빵을 대입하지 K값은 빵인 거냐? 네. K가 빵 N을 대입하면 N-3인데 얘도 N-를 대입해야지만 K값 N-로 바뀌는 거네. K값 대신에 K-를 썼고 시그마의 값만 0부터 N-를 조정했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여기에 K-로 써있는 경우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0부터 N-로 써 있습니다. 0부터 N-1이면 증가함수면은 아래쪽 직사각형들 1부터 N까지면 바깥쪽 직사각형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0부터 N-1까지가 바깥쪽 1부터 N까지가 안쪽입니다. 그래서 리미트가 없을 때는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대소관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리미트가 있으면 등호 항상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녀석의 값은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물론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리미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을 등호가 성립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정적분의 정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정적분이라고 지금까지 불렀습니다. 곧 수투에서도 정적분의 기본 연산을 했었고요. 정적분이 의미하는 건 x축 위의 건 넓이, x축 밑에 건 마이너스 다라지 넓이였던 거죠. 근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처음 배웁니다. 리미트 시그마 k의 값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n분의 b-ak 곱하기 n분의 b-a 값을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고 부를 겁니다. 좌변값은 정적분 전체를 정적분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적분의 정의는 도함수의 정의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교과서나 참고서에는 이것들을 뭐 xk니 델타 x니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치환에서 일부분을 뭐 요 괄호 속의 녀석의 값을 xk 뒤에는 n분의 b-a 값을 델타 k 이렇게 써놓는 책들도 있는데 전체 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처럼 정적분의 정의는 식으로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변가를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변 전체가 지금 정적분의 정의인데 네.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는 급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가 요게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었나?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급수라는 거였죠? 네. 두 번째 테서 배웠던 거. 급수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우변값을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배웠던 거야. 앞에서 극한 배웠고 급수 배웠고 미분법도 배웠고 정적분을 배우는 과정 중에 급수로 표현된 녀석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걸 연습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쌤은 여기는 이 수식들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들을 푸는 거거든. 자, 뭘 제일 먼저 손보려고 하냐면 약간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일단 b-1이라는 녀석의 값을 p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값 대신에 a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식 하나 또 나옵니다. 치환밖에 안 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치환했습니다. f a 플러스 n분의 pk 옆에는 n분의 p인가요? 근데 좌변값은 a부터 b까지인데 그걸 좀 손보려고요. b 값 대신에 뭐라고 쓰겠다고요? 아, a 플러스 p. 우리는 앞으로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급수를 만났을 때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기. 모의고사에서 단독 문제, 3점짜리 문제도 많이 출제하고요. 4점짜리 문제 푸는 중간에도 산수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x라는 함수를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적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좌변값이라면서.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a만큼 평이동한다면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a만큼 평이동한다면 전반적으로 a만큼 평이동한다면 이 함수는 f x 플러스 a인가요? 왼쪽으로 a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적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fx의 값을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적분한 거랑 네. 여기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물어본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라고 답해야 돼? 0부터 0부터 p까지 넓이라고 답해야 되겠네. 함수가 달라지면은 식도 달라져, 범위값도 달라져야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지금 적분할 때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을 바꿔 쓸 수 있는데 fa 플러스 x라고 쓰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했으니까 네. 함수가 마이너스 a만큼 평행동하면 적분한 범위도 0부터 네, 마이너스 a만큼 평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 녀석의 값을 밑줄 친 녀석의 값을 x라고 쓰는 것 같고 n분의 p의 값을 dx라고 쓰는 모양이지?
아니 지금 a 플러스 n분의 pk 대신에 x라고 쓴 거잖아. fx. 그리고 n분의 p의 값 대신에 dx로 쓴 셈인 거잖아. 근데 요 녀석의 값은 어떻게 한 거냐면 n분의 pk만 x라고 쓴 건가? a는 내비두고 n분의 pk만 x라고 쓴 거야? 네. 그리고 n분의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dx로 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a가 사라지면 범위에 a가 있어야 됩니다. a가 남아있으면 범위에는 a는 없어야 됩니다. 아까 전 밑줄 친 거 설명한 이후부터는 수학적이지 않은 공식을 인지시키기 위해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전까지 정적분의 정의에서 아까 평이동해서 이렇다 설명할 때까지가 정확한 수학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게 아마 머릿속에 온전하게 저장되기 전이거든 너희. 그래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76쪽에서 책에서 참고서들은 보통 교과서고 참고서는 보통 델타 x가 누구라고? 아니 델타 x가 아니라 kx가 kx란다. xk의 값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xk라고 쓴 거야 지금? 네네. 그리고 델타 x의 값 n분의 b 마이너스 a를 델타 x로 쓴 거고?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은 나중에 온전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거든? 아까 써드렸던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이게 정적분의 정의네? 네. 당연히 정적분의 정의니까 a부터 b까지 fx, dx로 쓰는 건 당연하겠네. 그 밑에 건 뭐 했다는 얘기야? P로 치환한 거. b-a 값을 지금 p라고 치환했다고? 네.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p까지 a가 남아있으면 0부터 p까지 마지막 게 뭐 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게 뭐 있는지 알겠어 혹시? 마지막 거는 이렇게 인식한 것 같은데? 마지막 거는 이거 자체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꼭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거는 이게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 책의 세 번째 거는 야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해 라고 시키는 겁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p 곱하기 n분의 1k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n분의 1이라고 인식했습니다. q는 4번 했습니다.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 이렇게 인식했대. 왜냐면 요 자리에 써있는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있어야지만 똑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때 우리는 요 값을 x 이 값을 dx라고 쓰는 셈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든 거야. 똑같은 걸 1, 1 똑같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얘를 x라고 바꾸면은 얘는 dx라고 쓸 수 있는 셈이니까. 그래서 이걸 바꿨더니 q는 실수배 fa 더하기 p 네모의 값을 x라고 쓴 거니까 네모의 값 dx? 네. 그런데 범위의 값을 써야 됩니다. 범위의 값을 써야 되는데 a가 살아있으면 a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범위는 0부터 p까지라고 네. 지금 p에 해당하는 숫자는 똑같은 숫자를 지칭한 거잖아. 똑같은 숫자 1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라고요. 자, 이거 연습 좀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한 문제 정도를 가지고 여러 차례 바꿔서 푸는 문제를 아마 책에 써 있을 것 같거든? 요게 적당하겠네. 책에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였나? 맞게 봤나? 네, 맞습니다. 네. 이 녀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이 녀석은
함수 fx가 누구란 얘기야? 아, 함수 f가 안 보이잖아. 여기 f가 있어야 되는데. f가 누구냐고요? x제곱. 네, fx가 x의 제곱인 모양입니다. x제곱이라는 fx한테 지금 1 플러스 n분의 2k를 대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 p에 해당하는 값이 똑같은 거 맞아? 네. p에 해당하는 값이 2 똑같아? 네네. 그럼 이게 누구라고?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의 값을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쓴다면 네, 이때는 1이 a에 해당하는 값이 남아있으니까 네. 0부터 p까지, 0부터 2까지라고요? 또는 괄호 속에 있는 전체를 x라고 쓴다면 그럼 나가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3까지. 1부터 3까지, a부터 a 플러스 p까지.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안 풀고 아까 이렇게도 푸는 게 가능하다며. Q로 꺼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p라고 하는 숫자를 1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 n분의 k. 1k. 이렇게 인식했다면 뒤에 있는 숫자는 n분의 1. 그럼 2가 남네. 2를 앞으로 이렇게 풀었다고 한다면 2 2 인테그럴 인테그랄 1 플러스 2x의 제곱 dx d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이런 거 맞나요? 네. 사람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어. 똑같은 식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실수배 처리만 좀 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꿨다고 쳐보자. 여기다 3이라고 쓴다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3분의 2 그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n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 아니, 아, 아니, 3이 있어야 돼요? 3이 그래가지고 곱해가지고 3하고 3분의 2 곱해서 2가 나오니까요? 네. 꼭 이렇게 풀고 싶다, 어떤 새끼는. 그럼 어떻게 쓰자고? 3 곱하기 0부터 3분의 네. 요것만 x라고 쓴다고 지금? 네. pp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dx네? 이제 0부터 0부터 3분의 이거 지금 풀고 싶으면 마음대로 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산수는 뭐가 제일 간단해요? 두 번째 거. 아, 이게 산수가 제일 간단하네. 그럼 통으로 x라고 놓는 걸 산수해야 되는 거네. 그럼 산수했습니다. 3분의 1 x 세제 0 1부터 그래서 3분의 10. 아, 죄송합니다. 3분의 20. 뭐라고? 3분의 26이요. 근데 다른 거 계산해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산수가 편한 걸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 가지를 하는 거냐면 시험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 변형한 게 잘못된 걸 찾으세요. 다 바꿔야 돼요. 객관식 보기 있는 걸 다 바꾸고 불가능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연습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아까 했던 거네. 근데 우리가 이미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지금. A에 해당하는 숫자가 누구야, 지금? A는 없네? 네. P에 해당하는 숫자는 누구라고 인식할 건데? 1로. fx는 누구라고? x제곱. 그럼 바꿨습니다. 인테그럴 x의 제곱 dx 0부터 p까지 이건 3분의 1이네요. 두 번째 거는 시그마가 없다. 시그마가 없으니까 시그마처럼 점점점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시그마 만들면 되겠네. 그럼 시그마를 만들었더니 분자의 값이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n 4승분의 분자의 값은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에 k의 세제. 야, 3승에서 계산하기 너무 빡친데? 어떻게 하지? n 3개 너는 들어가 이렇게 시킬까? n 3개를 괄호한테 주게 되면 k 네, 그쵸. 근데 n 하나 남지 않냐? n 하나 남습니다. 아, 저 새끼들 아직도 공사하네. 이런 거 맞나요? 네. 그럼 a가 누구라고요? a가 1입니다. p는 누구라고요? p는 1입니다. 아, 그러네. k 앞에 숫자도 1이고 여기도 1이라고요? 네. 그 다음 fx는 누구라고요? x 세제곱. 그러면 답을 구하려면은 제일 간단히 만드는 게 좋겠네. 인테그럴 당연히 1부터 fx가 지금 x의 3승이라고?
그럼 x의 3제곱을 썼으면은 1이 없어졌으니까 아. 1부터 네, 1부터 3, 2까지. 네, a부터 a 플러스 b까지 1부터 2까지 이것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1 x 4제곱한테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다르게도 바꿀 수 있지. 내가 저 녀석의 값을 만약에 1 플러스 x의 3승이라고 쓴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네, 그때는 0부터 p까지 0부터 1까지라고요. 자, 이런 거 연습하는 챕터입니다. 이제 쉬운 건 다항함수 해봤으니까 이제 삼각함수나 분수함수가 나왔을 때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시그마가 뭔가 이상하다. k의 값이 왜 저렇게 있냐? 나는 지금 바라고 있는 게 n분의 k나 n분의 1이 있어야지만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n분의 k하고 n분의 1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n분의 k나 n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만들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아, 내가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줘? 아, 네.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겠습니다. 분자에 있는 n분의 1은 따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너희 생각에는 a가 누구인 것 같아요? A는 p는 누군 것 같아요? 네, fx는 누군 것 같아요? X분의 1. 자, 그럼 바꾸겠습니다. 바꿨더니 인테그럴 x분의 1 dx라고 쓰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부터 2까지. x분의 1 적분했습니다. 대입했습니다. L은 2.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시그마로 바꿔서 표기하라고 합니다. 리미트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파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사인 n분의 k 파이 그러면 순서만 좀 바꿔서 볼까? 리미트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사인 n분의 k 파이 그렇다면 a는 누구야? n분의 k 앞에 더해져 있는 게 있어? 빵이야 a는? p는 누구야? A. 네. fx는 누구야? 사인 X. 끝났습니다. 인테그럴 sin x dx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우리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을 보통 외우고 있거든? 사인의 그림을 그리면 사인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나요? 맞아요? 여기 면적의 값이랑 나머지 면적의 값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2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뭐야 이 한 칸의 넓이 무조건 1이라는 얘기야? 그럼 두 칸의 넓이니까 답이 뭐겠어? 0부터 파이까지 넓이의 값은 2가 되겠죠? 이해되신 거 맞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그림도 항상 여기 넓이의 값 1입니다. 그래서 모든 녀석의 넓이의 값은 전부 다 1입니다. 기억하시면 산수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형의 문제입니다. 도형의 문제가 조금 껄끄럽거든? 왜냐면 도형의 문제는 이건 그나마 쉬운 편인데 도형으로 출제한 다음에 너희한테 직접 식을 세워서 급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정적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일단 도형을 해석하고 급수를 표기한 다음에 표기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하는 문제여서 좀 산수할 게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얘는 그나마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얘가 얘기하는 거는 BK, CK의 길이값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BK, CK의 길이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AB 길이값은 2, BC 길이값은 1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n등분했습니다. n등분했을 때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야?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n분의 3. 그럼 얘는 누구야? n분의 n-1? 그럼 k번째 길이는 몇이란 얘기야? 아, 그러네. k번째 길이의 값 n분의 k란 얘기네. k번째 길이의 값은 n분의 k입니다. 진짜 별거 없네. 대입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n분의 k의 값의 4제곱 n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n분의 1은 시그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든지 시그마 k 값이 0부터 n-1까지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데 이래야지 지금 증가함수면은 바깥쪽, 네. 증가함수면 안쪽, 감소함수는 이게 바깥쪽, 이게 안쪽인데 모자른다. 이건 1부터 n-1이라고 되어 있다. n이 빠져 있는 걸 수도 있고 0이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죠. 근데 0 대입한 게 누군데? k한테 0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아, 0. k한테 0 대입하면 0인가요? 그럼 이걸 0으로 바꿔도 되겠네. 0은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으니까. 이러면은 요거라고 생각해서 풀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바꿨습니다. 누군데요? 인테그럴 x의 4제곱 dx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 값은 0, p의 값은 값이 적분했습니다. 답이 그냥 5분의 1에 불과하네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정적분의 정의를 일단 연습한 다음에 풀어야 돼. 정적분의 정의 문제를 조금 더 풀고 나서 넓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중에 아마 있을 거거든? 자, 다음 중에 3차 함수 x의 3승이랑 x축 그리고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값을 올바르게 표기한 걸 찾으세요. 그러면 몇 조각 내는 건데? n조각 내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밑변 길이가 몇이란 얘기야? 그죠. 밑변 길이가 이만큼의 걸 n등분했으니까 밑변 하나의 직사각형 하나의 밑변 길이는 많이 아닙니다. n분의 2가 밑변이라고요? 그럼 높이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높이의 값 어떻게 결정하죠? x 제곱이 원점으로부터 이게 k번째 사각형이거든. k번째 사각형 원점으로부터 이 점이 얼만큼 간 거야? n분의 2씩 k번 간 거야? 네. 그거의 함수값이 높인가요? 네. 그래서 k번째 거의 넓이의 값 구하면 되겠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2k의 3승의 값이 높이 밑변의 값은 n분의 2 여기다 리미트만 달아주면 돼요? 네. 이걸 보기에 찾으세요. 3. 네, 4번이 답이네요. 자, 함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의 값을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A라는 녀석은 누구라고요? b가 2, P는 누구라고요? p가 5. P를 1이라고 인식하고 싶다고? 네. 인식하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누구라고 인식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P를 1이라고 인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함수 fx의 값은 그냥 fx 그대로네? fx 대신 뭐 x의 제곱, x의 3승 이런 거 아니네? 그럼 바꾸겠습니다. 3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3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f2 플러스 n분의 1k 분자의 값은 n분의 1이 있습니다. 네. 정적분을 바꾸겠습니다. 인테그럴 fx dx 0부터 뭐라고요? 네. 그럼 네가 0부터라며. 아, 선생님 2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네, 2부터 아 2부터 a부터 a 플러스 p까지 네네. 함수 fx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아.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도 가보겠습니다. 3번은 다음 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그마 다음에 리미트 다음에 점점점 있는 건 시그마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시그마로 바꿔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에 n 3승이 있고 분자의 값을 시그마로 바꾸겠습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누구라고요? 2n 플러스 k의 제곱인가요? 네. 그 다음 곱하기 이건 분수의 값들 더하는 거 아니야?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n 플러스 2k분의 2? 이거 계산하려고 합니다. 야, 씨,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어떻게 하지? n이 3개 있다고? n이 3개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너 2개만 가져.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이 첫 번째 제곱 반식은 너 n 값을 2개만 가져. n 값 2개를 줬나요? 하나 남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아까 봤잖아.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게 하자고요?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게 했더니 1 플러스 n분의 2k분의 n분의 2? n분의 2는 어차피 곱하기로 옆으로 옮겨 쓰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리미트의 값은 얘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얘한테도 영향을 끼치니까 먼저 첫 번째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인테그럴 x제곱 d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3까지.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fx가 누구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에 대한 숫자 1이니까 1부터 3까지. 네, a 플러스 p까지. 이거 산수관에서 이제 곱하면 됩니다.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만 지금 미리 소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13번 문제도 봐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다음 중에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 플러스 x의 제곱으로 인식하고 싶다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인식하는 게 가능하려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에서 p를 2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럼 n분의 2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1은 원래 식과 똑같은 식입니다. 바꾸겠습니다. 2분의 1 인테그랄 1 살렸습니다. 1을 살려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0부터 p가 2라고요? 그럼 첫 번째 기억은 참인가요? 네. 두 번째 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1 플러스 x의 제곱으로 만들려고. 그럼 어떻게 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뭔가 다르다. 다르지? 예. n이 아니고 2n이라고 써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n조각 낸 게 아니라 이해줘. 2n조각 냈을 뿐이라고? 그럼 n값 대신에 2n이라고 취하는 거에 불과한 거네? 네. 그럼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n자리에 2n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K죠. 이해. 된 거 맞나요? 네. 그럼 n자리 2n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붙이는 거. 여기는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2를 곱하자고요. 그럼 n값 대신에 달라진 거는 2n만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n이라는 녀석만 통일만 되면 이걸 머릿속으로 2n자리 있는 숫자가 n이라고 인식하고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2 곱하기 인테그랄 아니 1 플러스 X죠. 1 플러스 x의 제곱이었습니다. p가 누구라고 하죠? p가. P가 1입니다. 네, p의 값 1인가요? A가 그대로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참이야? 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이번엔 3인이라고 돼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3n까지 1 플러스 분모의 값이 3n이라고 써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분자가 누구라고요? 여기다가 지금 3n이라고 쓴다면 원래 3. 여기 3이 있어야 똑같은 식인가요? 그럼 얘를 바꿉시다. 인테그럴 1 플러스 X. 여기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x를 제곱으로 쓴다면 p 값이 누구라고요? P값 3 맞죠? 아, p 값은 3인가요? 3까지. 참입니다. 네, 이건 참이네요. 다 참이냐? 그러네. 자, 14번도 봐보겠습니다. 14번은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pk하고 qk라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 선분의 1의 값을 삼성한 게 필요합니다. 일단 pk, qk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길이값 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길이는 누구라고요? 아, AD 길이 2 맞아요? 네. 그런데 빗변 길이는 AB 길이의 루트 2라고? 예.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세발 내리면 지금 1대 1대 루트 2야? 여기 1이면 밑변 길이가 4인 거 맞아? 네. 밑변 길이 값은 4입니다. 등변 사대꼴에 대해서 등변 사대꼴 n등분한 점들 중에 왼쪽에 있는 점들을 P1부터 Pn까지로 얘기했고요. 오른쪽의 점들을 Q1부터 Qn까지를 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여기 선분 길이 PK, QK 길이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K, QK 길이가 알고 싶은데 요만큼 길이 값은 누구예요? 네, 1인가요? 네. 여기가 1이었을 때 여기 요만큼 길이는 몇인데요? 몇 등분 남았죠? n등분 했겠죠, 당연히? 네. n분의 1, n분의 2, k번째 게 있으면은 k번째 녀석의 값은 요만큼 길이가 분의 K. 네, n분의 k겠네요. 그 다음 길이 값 2인 것 같고요. 그 다음도 n분의 k일까요? 그래서 이 성분의 1이가 누구라고요? 2 더하기 n분의 2k? 네. 근데 대입만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나중에 쓰려고 하고요.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요거 대입하겠습니다. 플러스 분의 K 세제곱. 곱하기 p의 값이 누군데요? a는 2인 것 같아요. p는 누군데요? A는 P가 여기서 2야. 그러면은 fx는 누군데요? X는 X 세제곱. 바꿔봅시다. 바꿨습니다. 없던 숫자 누가 필요하죠? 2분의 1이 필요. 2가 들어가면 2분의 1 필요하다고요? 따라서 바꾸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제가 네. 만약에 이 녀석을 fx 값을 x의 3승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러면은 A를 포함해서 범위적으로 2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구조법 문제는 이제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분구조법 문제를 풀고 나서 모르는 게 있으면 풀이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구분구조법 연습을 해주세요, 지금. 보겠습니다.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수토랑 똑같습니다. 아이씨, 그림 그리지 말고 여기 있는 그림 활용하자. 수토에서랑 똑같이 x축 위에 있는 정적분의 값은 양수값입니다. x축 밑에 있는 정적분의 값은 음수값이고요.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면적의 값은 그대로가 면적인가요? 정적분 그대로? 이건 정적분의 값을 마이너스 달아야지 면적인 거죠? 근데 전체 면적 A에서 B까지 면적을 구하려면은 절대값을 씌우고 면적의 값을 구할 겁니다. 절대값을 씌우고 면적의 값을 구할 때 이 점이 C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는 그냥 적분해요. A부터 C까지는 그냥 적분해요.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를 달고 적분할 거죠. 근데 기조가 안 들었어요. C부터 D까지 면적의 값을 구할 건데 이 점을 2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Y축 오른쪽 면적은 양수값입니다. Y축 왼쪽 면적은 음수값입니다. 그래서 Y축 방향 적분할 때 C부터 D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이런 녀석의 값을 적분한 게 면적인데 C부터 E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마이너스 달죠. 마이너스 달아줘. 야, 그런데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건 만드셔야 되죠? 어떻게 만들죠? x 나오고 정리하나요? 3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니까 요게 gy인 거죠? fx로 주어지면 gy 만드셔서 풀어야 됩니다. 네. 자, 바로 면적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식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적분하라고 합니다. 지금 상가함수 적분 중에 못하는 게 이제 없을걸? 처음에 LNX 값을 적분해서 면적 구하라고 합니다. 그림부터 그린 다음에 눈으로 보고 나서 면적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 눈으로 보고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LNX면 감소하는 로그 함수인가요? 네. 이렇게 감소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X축이랑 X는 2로 둘러싸인 면적? 네. 여기 면적 얘기하는 건가요? 네.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녀석은 음수인가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줄 생각입니다. LNX의 값을 적분하면 누구라고요? 엑셀. 네, XLNX 마이너스 X라고요? 2대2뺐습니다. 1대2뺐습니다. 면적값은 1이네요. 두 번째 면적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면적은 사인의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이미 답을 알아. 답은 뭔데? 이미 답이 4인 거 알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이니까 4개 있으니까 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 시험이나 수능에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요즘 배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자, 첫 번째 Y는 하고 주어진 함수가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좀 구하라고 하거든. 분수함수의 값을 0보다 왼쪽 것만 하라고요? 네.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2, 4, 5면만 그리면 되나요?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Y는 1이라고 하는 녀석과 Y는 2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여기 면적인가? 네. Y축 왼쪽 면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Y축발을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를 달아준 게 면적인가요? 네.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쓰죠? 얘는 마이너스. X는 하고 바꾸셔야 되나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Y분의 1을 적분하셔야 됩니다. 본은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Y분의 1을 적분했더니 따라서 1인가요? 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을 Y축과 1부터 9까지 범위에 적분하라고 포물선 그리겠습니다. 포물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인데 Y는 1부터 9까지? 네. Y절편의 값은 4인가요? 3입니다. 마이너스보다 큰 쪽만 그렸습니다. Y는 1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Y는 9라는 선이 있습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면적 구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넓이 값을 구하기 적분할 건데 1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요. 4부터. 4부터 9까지는 그냥 적분해요? 네. 누구를 적분해요? X예요. 그러면 루트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변에 루트 씌우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뭘 해야 되지? 네. X 마이너스입니다. X 마이너스보다 크면 양수야? 양수니까 플러스 값을 선택해요? 네. 따라서 X의 값은 루트 Y 마이너스라고 바꾼 다음에 적분해야 되죠? 네. 적분할 게 지금 루트 Y 마이너스 2 값을 적분하고 있습니다. 자, 적분했습니다. 앞에 거는 Y의 2분의 1승이어서 3분의 2. Y의 3. 마이너스 2. 1부터 4까지. 뒤에 건 똑같은 식이니까 그냥 땡땡하고 맞게요. 처음에 4대2 하겠습니다. 4대2 했더니 1대2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 9대2 하겠습니다. 9대2 했더니 누구라고? 아니요.
4대입 하겠습니다. 4대입은 이건가요? 산수 해버립시다. 마이너스 3분의 8? 앞에 거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네. 플러스 3분의 4. 뒤에 거 0에다가 플러스 3분의 8?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수트랑 똑같습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은 절대값 따윈 필요 없습니다. 항상 위에서 밑에 걸 빼는 건가요? 둘러싸인 면적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는 항상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적분할 겁니다. 항상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적분할 겁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아니라 두 곡선이 지금 이렇게 된 면적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C부터 D까지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면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뺀 걸 적분할 거죠? 절대값은 필요 없습니다. 항상 위에서 밑에 걸 뺄 겁니다.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걸 뺄 겁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무리함수하고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적분을 어느 축 방향으로 적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번에 아침 8시에 쫓아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막 새벽 6시부터 막 공사하더니 아직도 하고 있네. 언제쯤 끝나려나? 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값은 이게 지금 무리함수인가요?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값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요? 교점이 누구죠? 그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무리함수에서 아래 있는 포물선을 빼서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뺐습니다. 앞에 건 3분의 2 x의 3분의 2승 마이너스 3분의 1 1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림이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인부터 그렸습니다. 사인의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사인 2파이까지 그림입니다. 네. 코사인 그림은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코사인 그림입니다.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하니까 둘러싸인 면적이 여긴가? 네. 사인이 위에고 코사인은 아래인가요? 네. 교점이 필요합니다. 누구죠? 4분의 또 하나는 누구죠? 4분의 적분하려는 넓이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숫자만 대입하겠습니다. 4분의 5파이면 3, 4분면인 것 같은데?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인가?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값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네. 루트 2인가요? 네. 4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여서 마이너스 루트 2?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직선이 Y는 1, Y는 2라고 한 선, Y는 1, Y는 4라는 선이어서 Y축 방향으로 적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Y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건 시험에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있고 Y는 X라는 선이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고요. 지수함수는 미세값이 자연상수니까 꽤 가파르겠네? 이런 건가요? 지금 우리는 Y는 1이라는 선과 Y는 2라는 선으로 둘러싼 면적이 필요한가요? 여기 면적? 누구에서 누굴 빼죠? 누구에서 누굴 뺀다고요? Y축 방향으로 접근할 때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뺀다고요? 네. x 마이너스 X에서 2x를 빼죠? 네.
그러면 큰일 나죠. 네. 얘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Y축 방향으로 적분할 때는 반드시 아, Y축 방향으로 적분할 때는 반드시 바꾼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안 하셔서 틀린 경우 허다합니다. Y 마이너스 따라서 Y에서 Ln Y. 적분한 범위가 1부터 2까지 네. 적분했습니다. 2분의 1 Y죠. Ln Y. 2대 2 했습니다. 2대 2 마이너스 2 Ln 1대 2 했습니다. 2분의 2. 아, 그렇죠. 다 따라서 4에서 뺐으니까 2분의 5인가? 네. 2분의 마이너스 2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식이 로그 함수하고 y는 x라는 선이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값은 증가함수입니다. y는 1하고 y는 4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y는 1, y는 4. 여기 면적 필요합니다. 네. 누구예요? 이거 하지 말고 2Y. x는 X는 2Y. 2의 y승? 저거는 X는 Y. 자,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뺄 겁니다. 네. 2Y에서 Y 때문에. 따라서 앞에 건 그대로 네. 1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4 마이너스. 아, 8, 8.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2, 4 마이너스 2. 뭐라고 나 2분 10, 아니 미쳤네. 2분 17 들은 것 같은데 방금? 아, 모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네. 이제 문제되는 건 뭐가 문제되냐면 은근히 적분 자체를 틀려. 그러니까 뭐 활용하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적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함수의 식들이 은근히 복잡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 다음 시간에 적분 시험 봐도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제대로 하는지 부정적분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무리함수 1,1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선이 y축과 만나서 생기는 y축으로 둘러싸여서 생기는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무리함수 그렸습니다. 1,1이라는 점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에 접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접선하고 y축하고 또 누구? 무리함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넓이는 여긴가? 맞아요? 그럼 접선부터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이거라고요? 네. 1 대입했습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x축 방향 적분해요? y축 방향 적분해요? Y. y축 방향 적분할까요? 네. 싫어요. x축 방향 적분이 쉽습니다. 아, x축 방향 적분해야지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되니까요. 네. 자,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면적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에서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X.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끝납니다. 적분했습니다. X는 1X 마이너스 3분의 2. 1만 대입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4분의 3 빼기 3분의 2.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12분의 아, 1.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접선 및 y축도 왜? 뭐쩌라고? 내가 내 눈이 미쳤나?
283쪽, 283쪽. 아, 페이지가 두 개인 거지. 책이 미친 게 아니지? 84쪽에 로드가 안 됐구나. 아, 119번이요. 지금 284쪽이 없는 거죠. 네.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gx입니다. fx,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역함수 안 구하지 않나요? 역함수에 대해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투에서 배운 내용 정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원래 함수 fx가 있습니다. fx 무리함수니까 저 무리함수로 대신할까? 역함수가 있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원래 함수와 역함수 둘러싸인 전체 면적의 값을 먼저 구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함수와 y는 x로 둘러싸인 면적만 구하나요? 네. 그러니까 2배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fx라는 녀석과 y는 x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만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교점이 필요합니다. 교점은 갖다 놓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를 갖다 오나요? 무리함수의 값이랑 y는 x. 똑같다고 놨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1하고 3이라고요? 맞아요? 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요? 그럼 적분하려고 합니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누구에서 누굴 빼죠? x, 아니. 좀 무리함수에서 x 빼고 무리함수에서 x를 빼자고요? x축에서 계산. 적분해가지고 2배 한 게 우리가 구한 넓이인가요? 근데 이거 적분을 가능할지 모르겠다. 루트 x 먼저 적분하려고요. 소객기 1차함수죠. 네. 그럼 속미분하는 거에 대한 역연산으로 4분의 1 곱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적분했습니다. 4x 마이너스.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3대입했습니다. 3대입하면은 몇이야? 3대입하면은 9야? 네, 9, 18 맞습니다. 아, 18? 그래서 2분의 9? 네. 3대입했더니 이번에 1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2. 맞아요? 네. 아, 이걸 못하겠네. 6분의 6분의 1 아니. 6분의 1 맞습니다. 어디가 6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거. 요 앞에 거, 요 3분의 1 안 돼서 잘못됐어? 속미분하는 것까지 곱해주면 3분의 1 대입하면은 1. 그게 그니까 아, 6분의 1이구나. 6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이구나. 6분의 1.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 답은 3분의 2? 네. 두 번째. 역함수는 절반만 넓이고요. 2배 하는 성질도 있지만 우리 이런 공식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을까? 뭐예요? 1 0 2 미누스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것끼리 곱한 녀석을 빼는 녀석이었습니다. 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났어요. 그 사각형 배우. 네, 볼 때마다 까먹을 수 있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수트에서 배우신 겁니다. 자, 밑에 그런 문제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려나? 있네. 오, 원래함수, 역함수, 네. 4분의 파이 대입하면 f 4분의 파이가 누구야? 4분의 100. f 빵의 값은 누구예요? 빵.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이 진짜로 써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빵 대입한 값이 진짜로 써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꺾기를 곱한 거에서 아래 꺾기를 곱한 거 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부피의 값도 설명하겠습니다. 부피의 값은 단면적의 누적이 넓이의 값은 이런 길이가 누적된 거지. 네. 어떤 길이의 값이 누적된 게 면적인데 부피의 값은 단면적의 값이 누적된 게 부피 값입니다. 단면적을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전체 부피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1번으로 갔습니다.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단면적이 물의 깊이가 x인 지점의 수면의 단면적이 3x제곱 플러스 6x라고 합니다. 물의 깊이는 5cm입니다. 그때 채워진 물의 부피가 궁금합니다. 깊이에 따라서 단면적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단면적만 누적해서 모으면 그게 부피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적분했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5대2 뺐습니다. 125번 275. 네, 200.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높이가 4cm짜리인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지점인 x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을 자르는 단면이 반지름이 요겁니다. 그럼 반지름이 이거면 원의 넓이는 몇인데? 제곱 2x 파이. 이게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의 값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으자고요? 4. 0부터 4까지 모으자고요? 그게 부피입니다. 파이는 끄집어냈습니다. 지수함수를 적분해야 됩니다. 지수함수 적분이 또 오랜만이라도 헷갈리려나? 지수함수 적분하면은 ln이 미분했을 땐 ln을 곱하지만 적분할 땐 ln으로 나누게 해야 되죠? 네. 자, 4대2 뺐습니다. ln 16. 빵 대입한 게 없는 게 아니네? 빵 대입한 게 누군데? ln 그래서 15. 이게 부피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사각뿔의 부피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쉬워서 이 그림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사각뿔이 다음과 같은 사각뿔이 있습니다. 이 사각뿔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전체 높이의 값이 h라고. 근데 단면적이 밑에 거의 단면적의 값은 s라고? 난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으고 싶습니다. 아이씨, 근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떡하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림이.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h입니다. 전체 높이, 이 사각뿔 높이가 h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입니다. 그때 x인 지점 0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의 단면적, 여기 단면적을 요거를 sx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야? 길이의 b는 x 대 h야? 네. 넓이의 b는
X제곱 H제곱. 근데 밑넓이는 바닥면 넓이는 S라고 하거든? 그러면 S, X는 누구야? 그러네요. 단면적이 H제곱분의 S X제곱. 이 단면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으자고요? 0부터 H일 때까지 전체 단면적을 모으자고? 네. 그래서 단면적을 모으고 있습니다. H제곱분의 X 제곱 TX. 적분했습니다. 3분의 3H제곱 H제곱 X 세제곱. H 대입했습니다. 3H. 빵 대입한 빵인가요? 입체도형의 부피로 왔습니다. 단면이 포물선인 단면이 있습니다. 포물선인 단면을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 있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모두 반원입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이 필요합니다. 축을 그릴 때 약간 휘어져 있는 축을 잡아야 되거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입니다. 포물선은 지금 위로 블록인가요? 절편값이 마이너스 1, 절편값이 플러스 1, Y절편값은 또 플러스 1인가? 네. 바닥에 눕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둘러싸인 도형을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반원처럼 생긴 거.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있습니다.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여기가 X축이잖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X만큼 떨어져 있는 임의의 지점. 이 점의 위치는 X겠네요. 원점에 떨어진 간격이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단면상에 X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라고요. 자르고 나서 여기다가 반원을 그리시라고요. 이 반원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생긴 게 뭐에 갖고 갈까? 입체도형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이씨, 이런 형상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만두? 이빨? 소금? 아무튼 이 반원을 누적해서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x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길이의 값이 몇이에요? 이 함수값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길이가 마이너스 x고 플러스 1인가요? 네. 근데 이 반원에 대해서 넓이의 값 단면적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반지름 가지고 해야 되잖아, 단면적을. 반지름 길이의 값은 2분의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까지 곱한 게 단면적인가요? 아, 거기다 1로 또 나누기까지 해야 돼? 반원이니까 이 단면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으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모으라고요?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부피나 0부터 1까지 부피는 똑같을 거니까 0부터 1까지만 적분해서 도배할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함수, 기함수 나눠서 푸는 게 더 편리한 거 아닌가? 전개했더니 4분의 파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요? 아니다. x의 4제곱 이게 단면적인가요? 아, 원래 우함수는 소거할 수 있는 거 없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부피의 값을 2배에서 구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이걸 적분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단면적을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2배 하겠습니다. 앞으로 4분의 파이는 내보냈습니다. 거기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못하겠어. 15분의 2파이래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
X축, Y축을 약간 비스듬하게 그리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지 3초 안에 그림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학교 시험에 반복되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유사한 문제를 최소한 20개 정도 풀고 나서 시험에 틀려서 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2cm짜리가 되는 원기둥이 있고 높이의 값 5cm, 5라고 합니다. 그때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단면으로 잘라냈을 때 잘라낸 것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거의 부피, 작은 거의 부피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거의 부피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축을 잡을 생각입니다. 축을 잡을 때는 항상 여기다 Y축을 잡겠습니다. 여기다가 X축을 잡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 누구라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원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를 X축, Y축으로 잡았잖아. 이 아래쪽에는 입체적인 부피가 필요한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해야 되나요? 단면적은 원점으로부터 아까랑 똑같아요. 원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점에 단면이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단면인가요? 되는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은 이 원의 방정식은 y의 값은 루트 4-x제곱인가? 네. 그럼 요 밑변의 길이, 이 직각삼각형 밑변 길이가 여기 밑변 길이가 몇이라고요? x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이게 밑변이라고요? 루트 4-x제곱? 네. 근데 여기 각이 몇 도라고요 지금?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겠죠? 네.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면적인 값이 누구라고요? 얘를 언제까지 모으라고요? 0부터 2까지 모은 다음에 2배 아까 왼쪽으로 똑같으니까요? 네. 자, 전체 부피의 값을 구했습니다. 2배 했습니다. 0부터 2까지 이것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대입했습니다. 할만하죠? 시험 문제는 뭐 45도짜리, 30도짜리 이거밖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목표 진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문제들 집에서 123-1번까지만 풀으시면 됩니다. 뒤 연습 문제도 해당하는 챕터에 있는 내용들은 연습 문제 풀어오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